이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두증 아이 출산 문제가 미국까지 상륙해서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고요. 아시아까지 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또 국내 전파 가능성은 없는지 잠시 후에 용태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 유가 폭락과 경제 제재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생물학 교실 용태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두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병입니까? 네, 그 문자적으로는 이제 아주 작은 머리 그런 뜻으로 이제 머리뼈가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이제 이게 봉합이 돼서 머리가 작은 그런 상태인데요. 일종의 기형아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뇌도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체 마비나 그 사실 정상적인 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증상입니다. 네, 지금 이 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소두증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 바이러스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오래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뭐 이제 소수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별다른 관심을 못 끌고 그랬는데 작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처음 확인된 이후에 뭐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지만 네. 수십만 명 이상의 이제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작년 한 해에만도 2,700여 이상의 그 소두증 아이가 브라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네.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소두증 발생의 주 원인이 지카 바이러스라고 알려지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지카 바이러스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네.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네, 바이러스의 이제 일종이라서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나 이런 거를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도 있고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처럼 꼭 매개체 그러니까 모기에 들어가야만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보 바이러스, 플라비 바이러스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 뭐 흔하기는 최근에 이제 황열이나 댕기나 이런 거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알려졌지만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곤충, 흡혈하는 곤충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기가 매개체라는 건데요. 네. 혹시 이 우리나라에도요,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알려진 이집트 순모기가 살고 있나요? 네, 이집트 순모기는 사실 좀 열대나 아열대밖에 살 수가 없고 추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단번에 큰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거나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이집트 순모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양과 이제 생리적인 특성을 가진 흰줄 순모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원래 이 토종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제 확률은 뭐 지금으로 봐서는 낮지만은 그런 모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입 증례가 있고 그러면 조금 그런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해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크게 놀랐었잖아요, 교수님. 네. 혹시 이게 좀 사람 간의 전이나 전파 가능성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메르스 때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제 국외 감염병이 사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메르스는 이런 매개 곤충이나 이런 게 없이 뭐 이제 간단히 접촉 감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이제 옆 사람에게 가거나 이럴 수가 있었는데 반해서 이것은 이제 반드시 이런 모기 같은 매개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 간 전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케이스, 한 증례가 미국에서 성관계에서 전파가 됐다. 그런 거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매우 그런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요. 처음에 설명 주셨습니다만 이 소두증 아이 출산과 관련돼 있고요. 또 외신을 보니까 이제 임신부들에게 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당분간 임신하지 마라 이런 지금 조치까지 이제 남미에선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 일반 성인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혹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사실 지카 바이러스는 처음에 이제 이게 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가벼운 증상, 예를 들어 감기처럼 뭐 열이나 몸살이나 뭐 근육통이나 관절통 혹은 조그만 발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자체로서 그렇게 위중한 증상을 보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소두증 아이하고 이런 기형아를 출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자꾸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이 감염됐을 때는 그렇게 치명적인 이 뭐 질환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감기랑 약간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텐데요. 이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부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야 소두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사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두증이라고 하는 게요. 그 원인이 지카 바이러스 외에는 또 혹시 없나요? 원래 소두증이나 심지어는 이제 무뇌, 이렇게 뇌가 없이 머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보통 그 기형아로 있습니다. 네네. 그 원인은 잘 모르죠,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제 저희가 이제 태아가 이렇게 자랄 때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큰 유행을 보인 이후에 그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10배 이상 그 전에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그 원인이라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자꾸 그런 증거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거는 좀 부족하고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뭐 나중에 보면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자꾸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는 이 통계나 이런 걸 볼 때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게 통계적인 추론이고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뼈가 뭐 작아지고 자라지 않는다는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또 이제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줘서 됐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연구가 돼야 될 텐데 무슨 간염 같으면 어떻게 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암을 뭐 어떻게 이렇게 일으킨다, 간경화를 일으킨다 이런 게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급속히 이렇게 이제 역학적인 통계적인 증거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연관관계가 조금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게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면요. 항상 먼저 궁금해지는 건데 이 지카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나 무슨 약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뭐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또 바이러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증 치료하는 거라서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이제 시점입니다. 네, 자 교수님 끝으로 예방 수칙이나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네, 그 현재로선 뭐 우리나라에 딱 있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유행지, 그러니까 중남미라든지 알려진 그 유행지에 갈 때 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에 전혀 안 물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뭐 기피제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상식적으로 뭐 그 긴팔 옷을 입는다든지 모기장에 잔다든지 안에 잔다든지 그런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 CDC에서도 임신부는 이제 중남미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이게 아주 급속히 나온 일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정도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지나친 공포심은 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는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생물학 교실 용태순 교수였습니다.